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2008년 4월에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예, 지금 삼성과 이명박의 유착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삼성이 왜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느냐? 가장 상식적인 추정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가 2009년 8월에 배임과 조세포 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들으셨다시피 이것도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뒤 딱 4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이제 이명박이 오로지 이건희 단 한 명만을 사면하는 원포인트 1인 사면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명분은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가 사면이 돼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유리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 조치가 내려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 사면을 대가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주 상식적인 추정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브리핑 경제 속살 시간에 좀 여유가 될 때마다 2008년 이건희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용이 석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충격의 강도라는 게 사실은 최근의 기억이기 때문에 더 강도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기억을 되살려서 경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국 재벌들의 범죄 사실과 그걸 수사하던 검찰, 재판부가 내린 짜고 친 고스톱 같은 판결 중에 제일 충격이 컸던 건 이재용 석방보다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표했던 이건희 불구속 기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희 불구속 기소. 기소는 했는데 구속은 아닌. 그렇습니다. 그만큼 2008년 이건희 비자금 사건은 실로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거였고요. 조준웅 특별검사가 내렸던 수사 결과 발표는 꼬리곰탕 특검에 버금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시작된 특검 수사와 2009년에 마무리된 재판, 그리고 이어진 원포인트 사면, 이건 국민 법감정, 상식 뭐 이런 걸 모두 다 뭉개버리고요. 나라가 진짜로 개판이 됐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 진행됐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 초창기였습니다. 2008년 4월에 조준웅이 발표를 하거든요. 예. 재판이 마무리된 것도 2009년, 사면도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한국의 정서가 좀 뭐랄까요, 이명박식 탐욕에 좀 경도됐던 시기여서 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한 기억이 우리 시민사회에 그렇게 깊게 박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기자가 아니었을 때인데 사석에서 개거품을 몰고 막 이야기를 하면 예. 듣는 사람들 반응이 좀 뜨끔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서 함께 분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서 그 재벌들에 대한 문제, 특히 삼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의식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죠.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게 극도로 나쁘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기쁘더라고요. 역사는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시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러면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도 다시 제대로 알려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시 사건의 이모저모를 좀 다양한 각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2008년 4월 18일에 조준웅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는 사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범죄 사실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지만 장시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 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평등한 법 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어렵죠, 말이.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무거운 중죄예요. 조준웅이 보기에도요. 예. 그런데 다 지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건희 등이 저지른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황당한 거죠. 좆가고 있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진짜 여기서 많이 까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것도 아니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이 이건이라면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특별검사가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선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특별검사가 한 수사 결과가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건희 불구속 기소, 이학수, 김인주, 유석열, 최강해 비리 핵심 인물 10명 전부 다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이 발표를 거의 장이 뒤집어지는 기분으로 라이브로 들었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왜 특검을 저 따위 인물로 뽑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후보가 3명이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정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대선 직후였던 2007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선택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요. 예. 저는 법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조준웅이 얼척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후배 법조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따위 인물이 특검에 임명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1970년대 검사로 활동하던 당시 조준웅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장상환 경상대 교수 말에 의하면은 박정희 정권 유지에 맹렬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피의자를 협박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법조 후배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형, 특검 후보가 셋이었는데 조준웅이 그중 제일 나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삼성 딱가리지 특검이냐 발표하는 거 못 봤냐? 후보 셋이 누가 올라갔기에 저 따위 인물이 제일 나았다는 거냐고 제가 전화로 길길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법조 후배가 그 후배 참 괜찮은 후배거든요. 형, 나도 짜증나는데 그중 조준웅이 제일 나았던 건 사실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검찰 쪽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선 이제 제가 특검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과정만 살펴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펴본 과정이 어땠냐면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는 이제 그 후배 말이 이해가 됐는데요. 그 당시 선정된 과정은 이래요.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특검 후보 추천권이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에 있었던 겁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문제였죠. 예. 변협이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한 건데 변협이 이때 김용철 변호사를 보고 의뢰인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부터 삼성 쪽에 편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변협에 추천권을 줘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민변은 아예 국회의장 산하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이 추천 권한을 대한변협에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 특검에 관한 법률안이 11월에 통과가 되는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잃었던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자체가 통과가 안 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추천권이 대한변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한변협이 삼성 특검 후보로 3명을 올려요. 그런데 왜 그중에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조준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한변협에서 후보로 올린 3명이 누구였냐면 조준웅 빼고요. 나머지 1명이 정홍원
법무연수원장이었어요. 그 양반. 네. 벌써 웃기죠. 네. 벌써 웃긴 겁니다. 예. 이 정홍원이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이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를 2년 동안 했죠. 이 2년 일한 것도 거의 개그인 게 취임 1년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는데 후임이었던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정홍원 총리가 1년 더 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 2월에 온갖 난리를 치고 이완구가 극적으로 총리가 되는데 이 이완구가 낙마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완구마저 낙마를 했으면 정홍원이 기록 세울 뻔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최장 총리가 이명박 시절의 김황식인데 재임 기간이 2년 5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정홍원이 후임자들이 줄줄이 낙마해서 결국은 5개월만 더 채웠으면 이 기록을 깰 뻔했어요. 세월호 참사 총리가요. 하여간 이런 인물이 조준웅하고 같이 삼성특검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또 한 명 후보가 누구냐? 저는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잘 알죠. 특검 후보 중 나머지 한 명이 고영주였습니다. 전 남부지검장이요. 벌써 이제 많이 웃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이제 고영주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다라고 볼빈 소리를 짓거리고 다닌 놈인데 그러면 당시 변협에서 올린 삼성특검 후보가 3명이 누구냐면 고영주, 정홍원, 조준웅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셋 중에 누굴 뽑아야 삼성특검을 잘하겠습니까? 아, 이게 된 똥이냐 묽은 똥이냐 그 차이네요. 그렇죠. 똥 3개를 올려놓은 겁니다. 변협이요. 이때 민변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재승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이제 희망제작소 이사장이시죠. 이분은 근데 추천 명단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정원이 총리가 되고 고영주가 그 지랄을 하는 걸 보고 아, 왜 그때 법조 후배가 형 조준웅이 그나마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예. 2007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을 때 한겨레 20일 보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특검에선 검찰도 주요 수사 대상인데 3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서 최소한의 구색도 맞추지 않았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협이 법규상의 추천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뻔히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과 한 덩어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변협이 검찰 논리에 충실한 인사를 특검으로 내세워 검찰이 크게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의도가 엿보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변협이 이 3명의 후보를 올린 건 이미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다시피 특검 후보를 3명을 선정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었지만 차기 대통령이 선임된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임기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을 극복할 힘이 2007년 12월 말 청와대에는 없었던 거죠. 그 한겨레 20일 기사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썩 내켜하지 않았던 세 후보 가운데 애초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정홍원 전 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영주, 조준웅은 전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 쪽으로 올린 후보 3명 중에서도 그나마 정홍원이 제일 나았다고 판단을 처음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게 정홍원이 변호사 시절에 삼성 사건을 굉장히 많이 수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은 조준웅이 특검이 됩니다. 조준웅이 특검이 된 이유는 유일하게 그 3명의 똥 중에 삼성과 별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삼성 관련 수임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초부터 변협이 올린 3명의 후보는 이 후보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특검은 제대로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셋 중에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객관식 문제가 주어졌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셋 중 하나를 고르시오. 1. 조원진, 2. 홍준표, 3. 김진태 뭐 이런 보기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네. 이 황당한 스토리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2008년 4월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요. 다시 변호사로 업무 복귀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듬해 2009년 이건희는 사면을 받죠. 그리고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조준웅이 특검이 된 유일한 이유가 삼성 관련한 수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2010년에 조준웅이 3명의 후보자들 중에 유일하게 삼성 특검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에요. 조준웅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 새끼들이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나. 유착질을 하고 보은질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당시에는 이걸 제어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조준웅이 2008년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건희가 사면을 받은 게 2009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2010년 1월에 조준웅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지금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당시에 조준웅 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조준웅 아들이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1998년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법고시에 계속해서 떨어진 겁니다. 10몇 년 동안 사실을 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보통 사법고시를 10여 년 정도 쳐서 안 되면 진짜 사람이 되게 폐인 가까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삼성의 과장으로 입사할 때 이 조준웅 아들 나이가 36이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시 10년 넘게 도전했다가 36까지 사실을 안 냈는데 그리고 무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취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라는 삼성전자예요. 그것도 신입사원도 아니고 과장으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조준웅 아들은 36살에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는 외부 특채로 아무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을 과장으로 달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삼성이 반론을 행하고 싶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데 삼성이 조준웅 아들을 채용했던 절차도 얼마나 코미디였냐면 중국 삼성전자에서 이 아들을 입사시키는데요. 예. 중국 삼성전자가 200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경력사원 채용 입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준웅 아들은 입사 지원서를 안 내요. 그리고 삼성은 지원한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전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원서 접수 기간이 이미 15일에 종료가 됐는데 그로부터 20일 뒤인 2010년 1월 6일에 조준웅에게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놓고 뽑아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9일 뒤인 1월 15일에 채용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원한 접수 기한 내에 지원한 5명은 다 탈락시키고요. 지원서도 안 낸 조준웅 아들을 붙여주려고 앞에 지원자는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조준웅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조준웅의 반론이 뭐였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랬다는 겁니다. 기자한테요. 아니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묻습니까? 당신이 특검 맡아서 이건희 불구속 기소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건희가 깜빵 가는 걸 면했고 그래서 이건희가 사면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네 아들이 10년 동안 사법고시 패스 못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재가 됐는데 그럼 그걸 너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냐는 겁니다. 이건 조준웅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태연하게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반론은 더 가관입니다. 조준웅 아들 채용은 특검과 무관하다. 조 씨의 아들은 특검이 수년이 지난 후로 특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현지에서 채용한 거다. 그리고 채용된 이후로도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반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반론했다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거를요. 그게 믿어져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한국의 재벌들이 삼성이 법조인과 권력자들을 관리했던 방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슬픈 일이죠. 조준웅 특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흑역사를 우리 시민사회가 꼭 다시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추적할 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비자금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분노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고
삼성에 대한 투쟁의 마음들을 더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가 되는 대로 종종 이렇게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특검, 꼬리곰탕 특검도 사실은 이명박 당선 이후에 선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선임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 사건은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적어도 이 조준웅 특검 선임 과정을 보면은 거의 백발백중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꼬리곰탕 특검 선임이 제가 알기로 조준웅 특검보다 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뽑았던 이 조준웅 특검조차도 후보는 대한변협에서 올라왔던 고용주 정홍원이었으니까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언제 또 한 번 이걸 주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그리고 이건희가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명박과 이건희 쪽에 주고받은 거래한 내용들로 보이는데 이재용은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언제? 네, 한번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급한 사안일 것 같아서 우리 이현배 기자님께 청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가급적 내일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시면 청와대 청원할 생각입니다. 준비가 덜 된 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너무 빨리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빨리 준비는 할 텐데 예. 준비가 혹시 덜 돼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